자, 교재 보시면은 우리 페이지 14페이지로 갑니다. 자, 14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학 개념과 분류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첫 파트, 우리 이제 첫 파트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처음에 내용을 배우실 내용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 자, 이쪽 파트는 문제가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26회 때는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 개념. 자, 우리가 표준 목차가 있어요. 시험 공고가 되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의 학교로는 표준 목차를 우리가 시험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목차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자,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는 14페이지로 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우실 게 부동산의 개념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복합 개념,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시험제가 나와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볼 것이냐, 법률적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볼 것이냐. 자, 이렇게 볼게요. 법률, 경제, 기술을 본다면 우리가 따라서 법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과 무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수수 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운영한 종합 운용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만 다뤘지 단순 수수가 아니라 종합 운용이라는 자체에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 한 가지 학문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부동산에 맞게끔 운용한 겁니다. 종합 운용 과학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제가 풀어갈 거냐면요. 자, 복합 개념의 논리로 본다면은 부동산 활동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논리로 보자는 자체는 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매도자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우리가 건물을 넘기려고 그래요. 물론 아까 매도자가 개발업자가 되고요. 항상 개발 파트에서도 이 용어가 나옵니다. 매수자가 투자자가 돼요. 자, 그럼 매도자가 이걸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을 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사법이에요. 사법. 자, 민법이 사법이죠.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국가가 우리가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 용적률을 제한해서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층까지는 짓지 말아라 제한을 해요. 그럼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 관계는 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것으로 따졌을 때는 법률적인 접근이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개발업자는 분양 가격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양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자, 가격에 대한 이론 경제론입니다. 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시장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게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죠. 근데 공급 물량을 얘가 개발업자가 공급업자가 팔려는 물량과 같은 경쟁업자들이 물량을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가격을 올리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 따랐기 때문에 경제학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분양을 합니다. 그럼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잘 팔아야 되는 게 마케팅이에요. 이 마케팅이 경영학에서 따왔어요. 경영에 따왔고,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눈에 비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다가 저쪽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과 땅, 이 토지가 눈에 비치죠. 인간 눈에 비친다는 거예요.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목이라든지 건축학 같은 게 기술적인 측면, 유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굉장히 지루하시죠. 학교론이라는 자체가 학문이니까 굉장히 지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지금 자,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자, 법경기로 따지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모로 보입니다. 외모. 그래서 지금 항상 오프라인에서 확인하는 건데 제 외모가 어떻습니까? 괜찮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외모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기술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저 돈 없어요. 물론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티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돈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사십니다. 그럼 아파트를 가셔서 이게 지금 내가 이 5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내부적인 구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건 눈에 비치거든요. 이건 기술적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을 내가 5억을 산다. 5억 자체는 어떻습니까? 5억이다, 6억이라는 자체. 저 건물이 10억이라는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저게 근저자 설정이 2억이 돼 있을 거다. 자, 이거 무당도 아니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되죠. 그건 우리가 무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것은 인간 눈에 비치는 형태가 있는 형태로 따져보는 거고요. 무형이라는 것은 눈에 비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이나 견해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법경기로 외우시고요. 2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유형과 무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 운용 과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 과학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 학문을 운용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됩니다. 출제원들이 잘 내는 게 순수라는 걸 나와요. 순수 단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딱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 단순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응용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 민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법이 있고 경제 경영은 어디서 배우냐? 학교에서 배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토목이나 건축은 뭐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건축과 관련되니까 이제 공법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두셔야 이 복합 개념의 법경기라는 게 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이구나. 그럼 토지를 봤을 때 눈으로 비치는 면과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돈과 가격과 관련된 겁니다. 자, 돈이 된다. 아니다. 토지는 법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이따 확인해 시켜드리겠지만 하나의 자연물이에요. 자연이라는 자체는 눈에 비치는 거죠. 근데 경제적인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크다, 돈 된다, 이건 눈에 비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법률적이라는 것은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에 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자, 눈으로 봐서 토지가 보입니다. 아름답다. 자연이고요. 눈을 감고 저거 돈이 되겠다. 경제적이고. 자, 법조항을 뒤졌어요. 민법 제99조 제1항을 봤더니 민법의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럼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법경기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내용 자체 자, 제1절 부동산의 개념 책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범위를 복합 개념, 종합적 개념으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로 체계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기술적, 물리적. 자, 기술적을 물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그 부동산을 분류한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후에 전개할 부동산 활동. 전개한다는 건 이제 기본서에 나오죠. 자, 부동산 활동은 자치겠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인간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중개업자가 아니면 의뢰인이 부동산을 갖고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거래 활동, 투자 활동, 평가 활동이 이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할 때 범위를 확정시켜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활동을 할 때 복합 개념을 항상 보면서 그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준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사전을 보시게 되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과 2번을 이제 연결시켜서, 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복합 부동산은, 자, 좀 전에 용어는 복합 개념이 들어갔고요. 자, 이건 개념이 없죠. 여러분들 개념이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건 농담이고요. 그러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된 걸로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법률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별도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거의 독립된 거예요. 근데 활동상으로 본다면, 활동상 할 때는 토지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같이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활동상 거래 활동할 때나 감정평가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복합부동산으로 본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되는 걸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들 수 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이들은 대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지 않고 감정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로 거래해서 일괄해서 가요. 그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물건으로 봅니다. 각각 등기부 등본이 따로따로 나와요. 그렇지만 실제 활동할 때, 거래 평가할 때는 토지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로 파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냥 참고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내용만 중요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법률적인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천천히 가겠는데, 자,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협의라는 것은요, 좁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는 좁게 봐서 민법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죠. 정착물.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이에요.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입니다. 근데 협의는 좁게 보고 광의는 넓게 봅니다. 그래서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의제 부동산을 합칩니다. 의제 부동산, 의제 준부동산. 자, 부동산에 준한다,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운데요. 요걸 조금 더 깊숙하게 가고, 그 다음에 경제와 기술 쪽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법률 쪽은 좀 세부적으로 좀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의제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이 동산이고 집에 있는 주택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공시라는 게 있죠. 공시는 함께공 보일시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방법. 그럼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은 여러분 거 맞죠? 훔치지 않았죠. 어떤 학원 가서 훔치셨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 어머나!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동사무소에서 갖고 왔대. 빨리 갖다 주라는데 점유로서 공시를 하죠. 근데 자, 우리가 등기라는 자체가 이따가 또 용어가 해설이 나옵니다. 등기는 기록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류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전시키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자동차는 실질적으로는 움직이거든요. 비정착물입니다. 그럼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놈이 빨리 이제 어머니 주차장에 가셔서 지금 강의 듣다가 자동차를 빨리 가서 보세요. 저 같은 놈이 와서 제가 점유할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서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춰요. 등기 등록.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자동차 저당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저당법에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광해부동산은 협의부동산이 민법이고요. 자, 의제부동산이 어떻습니까? 개별법이에요. 그럼 법을 넓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민법까지만 얘기를 하고 광해는 민법과 개별법을 합친 거죠.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들어가고 강에 들어가는데 출제원들이 뭘 내느냐, 요겁니다. 의제 중부동산은 개별법이에요. 민법에 들어가지 않죠. 광해만 들어가고 협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걸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의한 개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15페이지 하고 있죠. 민법 제99조 제1항의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있죠. 자, 토지 정착물 건축물의 설비,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틀을 먼저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럼 넘기시면은 제가 1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6페이지로 가시면 광희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광희 부동산은 제가 협의부동산에 중부동산, 의제부동산을 합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부동산은 좀 전에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 저당법, 항공기 저당법, 건설기계 저당법, 선박은 20톤 이상인데 선박 등기법. 자, 임목처럼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동산이나 공장재단, 강업재단. 그래서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 그래서 처럼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자동차는 원래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반복으로 공시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중부동산도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부적인 정착물에 대해서는 정착물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법경기의 전체적인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그럼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 개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경제적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죠. 자, 경제적이라는 자체 우리가 본다면 이 경제적은 이 현대사의 부동산 활동은 더욱 중요시되는 게 경제적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래서 오른쪽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자산 가치가 큽니다. 토지는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자산 가치가 높아요.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자체는 자, 뭐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이렇게 그냥 가보세요. 부동산은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시든 토지를 사시든 땅값이 항상 올라가죠. 그래서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본의 개념이다. 밑에 뭐 토지 자본이라는 자체는 아직 보지 마십시오. 중간재라는 자체도 그냥 한번 내용을 보시는 거지 그렇게 뭐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라는 게 중요한데요. 생산 요소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토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택지를 사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가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생산 요소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토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들어가죠. 노동. 자본 들어가죠. 돈.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토지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소비지이기도 하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토지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생산재이지만,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를 건설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복지 차원의 휴양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지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물건을 이제 재화를 상품화 시켜서 팔 수도 있어요. 상품면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만 잡으면 자산은 부동산은 소유자의 자산이며 재산이다. 그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의 자본으로서 사업의 미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이 또 증식될 수가 있죠. 생산 요소는 토지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면서 생산지이기도 하고요. 자, 소비재는 1번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다. 그죠? 그래서 소비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상품. 그죠? 물건을 이제 내다 팔게 되면 상품에 대한 개념도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느낌이 굉장히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이제 제가 지우고요. 여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죠. 그러면 공급자가 상품을 팔면 수요자가 돈을 줍니다. 돈이 자산과 자본이 돈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가지 중에서 이 3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빵집 아저씨는 빵을 생산하기 위해 밀가루를 샀어요. 밀가루를 소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죠. 그죠? 생산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은 빵이죠. 빵이 소비재가 되고 빵을 포장해서 상품화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건설회사가 택지를 사서 생산 요소고 주택을 여러분들이 소비하시고 주택을 포장해서 모델하우스 판매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이 다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인문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밑에 보시면은 하나의 자연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대상이 유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형이라는 걸 반드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4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4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자연, 그 다음에 그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4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자연이라는 것은 토지는 자연을 파악할 때 자연 환경으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공간이라는 자체는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은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그냥 지하가 있다. 이렇게 보인다. 눈에.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토지를 자연으로 파악할 때 하나의 자연 환경이죠. 환경도 눈에 비쳐요. 그 다음에 위치라는 거는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용도에 따라 위치의 중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에 따라서 자, 전철역이 있다. 강남역에 전철역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철역에 가까운 거와 좀 떨어진 거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눈에 비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물리적인 우리가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이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학문하러 왔기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러 왔기 때문에 편법이 있습니다. 빨리 오지선다해서 마치는 거예요. 자,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갑니다.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시옷 들어가죠. 자, 근데 얘네들은 시옷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야매는 항상 예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편법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본이라는 자체와 자산이 투자론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 가겠는데 자산이라는 자체가 회계 개정에 우리가 자본과 부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우리가 자기 자본을 얘기하고요. 부채는 타인 자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자기 자본은 이제 우리가 1억이다. 자본이 돈이 그다음에 타인 자본이 1억이다. 그럼 합치면 2억이 되겠죠. 그러면 자본도 자산에 포함된다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얘도 그냥 시옷 들어간다고 그냥 어거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23회 때 환경이라는 게 나왔는데 환경은 시옷이 안 들어갔죠.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이다.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시옷이 없습니다. 경제적은 이걸 포함해서 시옷이 있다는 자체를 구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갖고 갈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연이다, 눈에 비친다, 유형 물리적, 자산, 돈 된다, 경제적. 자, 민법의 협의부동산이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구나. 자, 그래서 경제적과 기술적은 경제적 우리 시험 문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닌 거 골라라. 얘 집어넣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얘도 오지선다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서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도 들어가고 강의에 들어가나 의제부동산은 계열법이기 때문에 협의에 들어가지 않고 강의에만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전체적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따라오실 게 이제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 가시면 토지하고 정착물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라는 자체는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땅 지표가 있죠. 일정 범위 구획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된 개별 토지 하나하나를 일필이라고 하죠. 필지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토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그렇게 가지고요. 또 나중에 또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정착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그는 누구냐?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녀가 아니라 그 정착물이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근데 이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거와 학개론에서 말하는 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해요. 그가 토지를 갖고 따지죠. 그 다음에 그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토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토지에 일시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염두에 안 두셔야 되냐면 항구적이다. 그 다음에 계속적이다. 또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 단어 꼭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이 토지 정착물이 민법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셔서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물하고 공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미리 갔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복합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별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 등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건물을 토지의 독립물로 봐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습니다. 별개로 보는 거죠. 근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별도 등기를 하는데 얘는 별도 등기를 안 합니다. 자,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 얘네들은 토지를 떠나서는 유용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자, 토지의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속물이 돼요.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속물이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시간에 얘가 주물이면 얘는 종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한번 가볼게요. 이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씩 끊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착물을 갈게요. 자, 기억해 보시면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서 자, 갑니다. 일시적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라도 여러분이 제가 저를 믿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고 계속적, 항구적, 계속적이지 않다고 해도 틀려요. 영구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 하면 땡입니다. 계속적,
항구적, 영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그래서 두 가지죠.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된 건물, 별도 등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목은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나중에 민법에서 등기된 수목 집단, 나무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목에 대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쳐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정착물이 되고, 담장이나 촛대는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죠. 그래서 교량, 돌담, 도로는 포장 등은 토지의 일부가 되어서, 자, 이거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독립되는 것이냐, 토지의 일부인 것이냐, 요것도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제 밑에 가시면, 자, 건축물의 설비라는 게 있어요. 자, 설비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게, 아까는 이제 민법상이었는데요. 지금 건축물의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기 때문에, 자, 이건 개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개론은 학문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물의 설비. 건축물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픽처예요. 픽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픽스라는 것은 고정됐다. 고정된 물건을 얘기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여기 강의실에도 벽이 있고 여기 공간에도 벽이 있습니다. 동영상 들으시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철근을 아시죠? 철근은 원래는 건축 자재 상태였습니다. 동산이죠. 그래서 공사장에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는 동산인데, 지금 건물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안에 철근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철근은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건물에 설치가 됐어요.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 수밖에 없는 게, 픽처라는 건 픽스는 고정됐다. 픽처는 고정된 물건이에요. 동산이었지만 부동산에 고정해 버려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자체가 동그라미 3번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설비는 원래 동산이지만 건물에 부착되어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건축물의 설비를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는 것이, 자, 첫 번째 물건의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물건의 성격,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 정착물이냐 아니냐. 자, 구분 기준을 봤을 때 천천히 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동그라미 기억을 보시면 부착되는 방법입니다. 부착 방법. 그래서 부착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곳에 시계가 있어요. 벽시계가. 그럼 벽시계를 띈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벽난로를 부시게 되면 손상을 줘요. 손상이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손상을 주면 정착물이고 손상을 주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닙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 손상의 여부가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적, 효용적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형광등이 전파사에 있는 거는 동산입니다. 근데 건물에 정착이 되면서 지금 요게 만약에 이걸 뺀다 그러면 건물에 금은 가진 않아요. 근데 건물의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상 여부가 물리적이지만 기능도 포함해요. 그래서 가볼게요.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건물로부터 물리적, 기능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훼손 없이 제거될 수 있으면 해당 설비는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 설비에 제거할 경우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손상이 발생하면 해당 설비는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도 배관이라든지 전기 배선, 건물로부터 물리적 훼손이 없이 제거할 수 있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떼게 되면 뭐 화장실의 수도꼭지라든지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이 감소하면 해당 설비는 정착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관계예요. 관계라는 게 잘 나옵니다. 관계에다가 배표. 자, 관계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건물주, 임대를 하는 사람.
그걸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럼 임대인은 계속적으로 정착을 할 거예요. 정착물인데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왜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귀하고 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본다면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이 있는데요. 자, 거래 정착물을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건물에 임차를 하셔서 상담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은 그건 털걸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이나 거래 편의를 위해서 임차인 설치한 선반 진열 때 농업 정착물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농기구 창고를 만듭니다. 그럼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또 철거를 해야 되고요. 가사 정착물이 제일 대표적이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주택 거주 목적의 주택은 블라인더나 커튼을 답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설비가 정착물이 아닌지는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차피 이제 매매를 했으니까 그 매매라는 것은 쌍방의 관계가 매도자, 매수자일 경우입니다. 그럼 정착물로 간주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수자한테 간다. 정착물로 간주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매수자 동그라미, 매수자한테 간다. 그다음에 물건의 성격의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성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끔 제작이 돼 있어요. 그 특정 용도에 맞게 특별히 설치된 물건, 주문 제작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설치한 방범창이라든지 건물에 부착된 유리문. 자, 교회의 책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넘기게 되면 같이 따라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행 책상을 넘기 뭐 이걸 동산으로서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같이 묶어서 가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제작된 것은 정착물로 본다. 그다음 물건을 설치하는 의도라는 게 중요한데요. 마지막입니다. 자, 의도. 왜 설치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건물에 희생 에어컨 같은 게 달렸어요. 탈부착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임대 증지를 목적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건물에 에어컨을 놨다? 그럼 자기가 또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그건 의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 건물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뭐 붙박이 에어컨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은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세 가지 법경기인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복합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건물과 토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별도 등기가 되는데 만약에 활동상이나 거래상에는 우리가 일체로 보는 복합 부동산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법적인 것보다는 활동상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경기가 있는데 경제적은 5가지가 시옷이 들어가고 기술적은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률적은 협의는 민법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광의는 이 협의를 의제중부동산을 합쳤다. 의제부동산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협의에 들어가지 않고 광의에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좀 쉬었다가 부동산의 분류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